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전등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기성전결 기성전 해운대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야경 이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LCT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101층이 되다 보니까 한참 들어 올려야 되네요, 카메라를. 자, 그리고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미포죠. 미포, 해운대 미포. 예, 미포의 풍경입니다. 예, 보름달이 떴네요 오늘. 예. 자, 다시 돌아오면은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도 좀 볼만한데요. 이 광안대교. 예, 광안대교의 저쪽에 뭐라고 할까요? 쪽으로 가는 길. 예, 남천동 혹은 저쪽 대연동 쪽. 그 저게 서쪽이 되나요? 서남 쪽이 되겠네요. 광안대교 서남 쪽 끝단에 있는 그 빌딩들이 되겠습니다. 저기도 야경 광안대교 넘어가다 보면은 멋집니다. 예, 좋고요. 여기 이제 이 백사장에서 웨스턴인지 조선 호텔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의 주제는 전등록이란 무엇인가? 전등록, 전자는 전할 전자, 등자는 등불 등자. 예, 등불을 전하는 기록. 예, 전등록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등불을 전하는 기록. 맞습니까, 훈장님? 맞습니다. 마음의 등불. 예, 그 마음의 등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 깨달음, 진리, 진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대대로 내려오는 깨달음에 대한 기록 이런 게 되겠죠. 바꾸면은. 그래서 이 전등록의 그 맨 시초는 과거 7불이 됩니다. 과거 7불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부도 과거의 부처님이죠, 그죠? 그 과거의 부처님 석가모니부를 빼고 나면은 과거 6불 되겠습니다. 과거 6불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전등록의 사기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등록이 저기 그 중국의 소주, 민이 많이 난다는 소주에 가서 미모 자랑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소주, 중국 남쪽 지역의 소주 지역에 있는 어느 절 성천산가 숭천산가 그런데 그 절에 있는 도원이라는 스님이, 그 절에 머물던 도원이라는 스님이 지금 보따리를 한 짐 지고 그 북송의 황제가 있는 그 카이펑 개봉으로 갑니다. 개봉으로 가서 북송의 3대, 그러니까 북송보다는 그때는 이제 북쪽이 넘어가기 전이니까 대송이 되겠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송나라 3대 황제 진종이 저기를 997년에 했답니다. 997년에 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004년에 이 도원이라는 스님이 지금 보따리를 메고 서울로 길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개봉에 도착해서 황제에게 이제 진상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런 스님이 와서 생고생을 하고 와서 폐하께 진상을 하고자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여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 30권 분량의 책이 들어있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이 과거 7불 이후 전등, 즉
법이 전해져 내려온 마음의 등불 깨달음이 전해져 내려온 역사를 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 불교 쪽의 역사죠. 그 중에서 더 좁히면 선종의 역사. 그래서 이제 뭐 쭉 내려와서 석가모니불 이후에 마하가섭 그 다음에 안한 뭐 쭉 해서 뭐 안한 다음에 누구죠? 상나화수입니까? 상나화수. 뭐 그다음 바수밀다. 제다가 안암, 상나화수,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이제 보리달마. 보리달마 다음에 이조 해가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죠. 6조 넘어가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송나라 초기의 선사들까지 해서 우바국다 제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뭐 1700명이 등장한다 하기도 하고 1700가지 공안 말하자면 화두가 될 수 있는 1700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하기도 하는 이제 전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괴창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전등록 30권. 근데 이 30권의 전등록을 보고 황제가 대단히 기뻐하면서 상을 내리기는 했는데 양억이라는 한림 학사를 불러서 야 일단 네가 감수를 한번 해보고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양억하고 또 뭐 다른 여러 명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이 도원 스님이 가지고 온 전등록의 수정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경덕 전등록이 되겠습니다. 왜 경덕이라는 이름이 붙였느냐? 1004년이 이 진종 황제가 연호를 바꾸어서 경덕이라고 바꾸면서 경덕 1년이 됩니다. 경덕 원년. 그렇게 해서 이 전등록 앞에 경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명칭은 경덕 전등록이 되시겠습니다. 이 경덕 전등록이 되고 줄여서 전등록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뭐 일설에 의하면은 다른 뭐 공진인가 하는 뭐 어떤 뭐 다른 뭐 엑스 스님이 이걸 지고 가고 있었는데 객잔에서 이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행각성 스님이 뭐 이렇게 든 게 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잤는데 새벽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행각성 스님이 그 괴짝을 들고 통째로 들고 튀어버렸어요. 도망가서 그 도망간 스님이 도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설도 있는데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그건 연대를 맞춰 보니까 좀 넌센스다. 그리고 그쪽 계통은 남학 회양 계통인데 남학 회양 계통의 그 후사들은 이제 뭐 기록이 되긴 해도 이 청원 행사 계통의 그 법안 문익 계열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 문익의 제자가 도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 도원의 이제 이 자기 이제 사형 사제들이 또 많이 등장한대요. 한 50명 가까이 등장한데 그 중에서 30명의 이제 은행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조카버린 스님들도 뭐 5명인가 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이건 도원의 이제 편저작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제 연구에 의해서 내렸으니까 이거 뭐 정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경덕 전등록은 이 선종 계열의 도원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어느 스님이 이제 엮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과거 7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해오름님께 지금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해오름님께 질문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 이제 허를 찌르는 돌발 질문. 자, 석가모니불이 가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 본명이 뭡니까? 명칭이 뭡니까?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 석가모니불 다음에 큰 부처님입니까? 적은 부처님? 뭐 큰 부처님이라고 봐야죠. 뭐 대표적인. 미륵 부처님이 되죠. 그렇죠. 미륵불이죠. 미륵불. 근데 경전에 의하면은 미륵불이 석가모니불이 입적하고 난 다음에 뭐 열반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오시죠? 56억 그렇죠. 56억 7천만 년. 자, 그러면은 1호 미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과거에 이제 여섯 번째 칠불 중에 여섯 번째 부처님, 그 여섯 번째 부처님과 석가모니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차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석가모니불과 미륵불의 시간차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본다면은 56억 7천만 년 전에 여섯 번째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측정법으로 추정해 보건대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내지 46억 년, 길어도 47억 년 뭐 그 정도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56억 7천만 년 전에 여섯 번째 부처님이 오셨다면 이건 연대상으로 안 맞아. 맞질 않아. 아마 그 56억 7천만 전 그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미륵 부처님 출현 시기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전 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뭐 56억 7천만 년 전에 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숫자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비밀입니까? 5, 6, 7을 다 더하면 18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가모니 이후에 가섭이 1대니까 선종의 1대니까 선종 18대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가섭을 비롯해 가지고 6조 해능이 6대니까 그 이후에 선종의 전등맥이 18대까지 간다. 18대 이후에 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등록 과거 육불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예, 그러면은 이미 뭐 18대 하면 30년 적용시키면은 315, 3, 38, 24, 540년 혹은 500년 뒤에 오셔야 되는데 뭐 그런 분 흔적은 없거든요. 기록도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오롬님의 말씀은 마이너스 100점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뭐 예수님도 그러고 공자님도 그러고 당대에 이 성인이 당대 이름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공자님도 그러고 뭐 예수님도 그러고 석가님도 그러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부처님이 탄생한 이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석가였더라, 부처님이었더라. 알고 보니 공자가 대성인이었더라.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역사를 다시 이렇게 재조명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미륵이라는 존재가 그 뒤에 학자들이나 또는 어떤 종교를 연구하는 뭐 종교가들이 그런 걸 아직까지 탐구를 안 해봤겠죠. 나중에 탐구해 보면 뭐 본존불이 미륵이라는 본존불이 누구냐, 뭐 천백의 과신이 미륵이라는데. 그렇지만은 뭐 천백억 과신 석가모니불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지만은 모든 뭐 미륵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앙림사의 포대화상 그 양반 그 남은 죽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남은 그 시를 보면은 미륵, 진미륵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화신으로 납둔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도 많지만은 미륵 부처님도 화신도 많다. 한번 역사적으로는 뭐 호량 시대인가 그때 한번 이 보대 화상이 나타났다. 그 양반이 뭐 미륵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 3000년 오늘 이어서 오시는 뭐 미륵 부처님이 오시겠죠. 오시면은 나중에 오셨는지도 모르죠. 그래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가 금방 이야기한 뭐 56억 7천만 년 이거도 과연 이 박사님 이야기 한 대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사라질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연대를 말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뭐 그런 미륵 부처님의 출현의 어떤 를 언급한 뭐 불경들은 전부 다 가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 56억 7천만 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미륵 부처님의 출현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서 뭐 결론을 내겠죠. 예, 이상 혈음식의 진단이었습니다. 예, 좀 황당하긴 하지만은 한번 이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전등록은 전등록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에 이 선가의 보물처럼 취급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육조 단경, 법보 단경도 이렇게 이 전등록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선가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경전급의 그런 그 어록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1004년에 이 경덕 전등록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등록에 들어있는 선사들의 일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거든요. 선사들의 말씀과 이제 행동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송나라가 참 이렇게 이제 한 이 100여 년 이 전등록이 진상되고 100여 년 전등록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송나라가 좀 위험해져요. 송나라 황제들이 막 이거 국사를 돌봐야 되는데 국사보다는 막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막 궁녀들하고 놀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왕제들이 나타나요. 예? 야, 그렇게 해서 이거 1172년인가 뭐 1179년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 금나라 침입한 금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황제 2명이 잡혀가 버려요, 그냥. 예? 그걸 뭐라고 하죠? 험종하고 또 한 명 강종인가 뭐 정강의 변인가 해서 둘 잡혀가거든요. 그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시 또 이제 황제가 한 명 들어서죠. 이거 고종이라는 황제가 들어서는데 들어서니까 이 금나라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세운 괴뢰 황제를 죽이고 핍박을 해서 이 고종을 세우고 그 괴뢰 황제를 죽였다라는 그런 그 핑계로 다시 재차 침입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 주전파 장군들하고 안 그래도 북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하게 되는데 뭐 형편없이 깨져요, 송나라 군대가.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몇 번이나 깨져가지고 바다로까지 도망갔답니다. 이 고종 황제가.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한세충이라는 명장이 이 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그 뒤에 악비도 또 대파하고 또 다른 장군들도 대파하고 또 한세충 장군이 다시 한번 또 결정타를 매기고 그 상황에서 금나라 황제가 열받아 가지고 사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나라 군대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회라는 신하가 나타나서 그 금나라하고 이제 이 화친을 맺게 되죠. 휴전하고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 진회가 나중에 희대의 간신으로 몰리게 되죠. 몰려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진회와 그의 마누라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소변을 이제 그 동상에 보는 게 일종의 하나의 뭐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도
예. 퍼포먼스. 예, 예. 이 나라를 팔아먹은 희대의 간신에 대한 징벌. 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참 글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 나라가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일단의 세력들은 이제 뭐 나라야 망하든 말든 뭐 공산화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세력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 여하튼간에 이제 과거 양자강 이북의 땅을 금나라에게 다 뺏기고 남송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남송이 들어서서 한 150년 정도 뭐 이렇게 지속이 되었답니다. 그다음에 원나라한테 망하죠. 이제 북방의 그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 원나라에게, 이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에게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그 남송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파들 한세충 악비 이런 사람들은 북벌을 하자, 북벌을 해서 양자강 이북의 영토를 다시 되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북벌 운동 일어나게 되는데 진회는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죠. 야,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남쪽 지방까지 다 먹힌다. 남쪽이라도 보존하자. 이 주화파, 화친하자는 주화파. 근데 싸우자는 주전파, 악비, 한세충 이런 명장들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 악비가 이제 대표적인 주전파죠. 그런데 이제 그 주전파들 중에 이 스님이 한 명 있었어. 출가 스님이 누구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간화선을 주장한 분인데요. 힌트. 그 양반이면은 그럼 이 생각이 났다가 말았다 이게 입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니 나 요즘 이게 단어가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예,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그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뭐 단박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 머릿속에 지금 맹도입니다 지금. 왜 이럴까?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의 유명한 사대부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게 묶어서 서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장. 지금 한국의 이 조계종에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이 출가를 하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 서장 이걸 이렇게 이 서장이 만들어지게 한 분. 예, 이분이 이제 주로 주장한 게 화두선이 되어야 된다. 이 굉지정각이라는 분이 묵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묵조. 근데 이 묵조설을 맹렬하게 비난한 스님, 예? 맹렬하게 비난하고 아니다, 화두선이 되어야 한다. 이 화두선을 주장한 분. 이분이 이제 이 북송 말년, 남송 초년에 맹활약을 하시게 되죠. 불교권에서. 예. 아무리 떠올래 해도 그 이런 게 겁니다. 이제 생각을 좀 갖다 놓아 보십시오. 갑자기 또 생각납니다. 이 스님이 이제 그 간화선을 주장하고 난 다음에 그 경덕 전등록에 들어있던 이 내용들이 갑자기 화두로 둔갑을 해버려요. 화두가 되어버려. 그 소위 말하는 공안 전등록의 내용이 이제 1700공안으로 둔갑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냥 조사선 소위 대해 종고인가? 그렇습니다. 대해 종고 스님, 대해. 예,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그 대해 종고 스님이 이제 화두선, 간화선 이걸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일설에는 그 이전에 누군가가 화두선을 말했는데 대해 종고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공식화시켰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 저작권은 이 대해 종고 스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누굽니까? 이거 저 조사선을 주장한 분이 있죠. 조사선. 자, 조사선을 주장한 스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그 자기 서성이 이제 위산이거든요. 위산 영우라는 분이 자기 서성인데 은사 스님인데 이 위산 영우 스님하고 자기 은사 스님하고 자기 사제하고 무슨 문답을 주고받은 끝에 이 사제를 인가를 하게 돼요. 인정을 하게 돼. 깨달았다고. 예,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 스님이 그러니까 이 사형 스님이 딱 듣더니만 내가 가서 이 사제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지 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사제하고 문답을 딱 주고받은 끝에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작년 가나는 송곳고절 땅이라도 있었는데 금년 가나는 송곳고절 땅도 없네. 무탁추지지 이게 이제 답변이었거든요. 이 답변을 딱 듣고 이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제가 이 열애청정수는 얻었는데 우리 조사선은 아직 얻지 못하였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언이 이제 전등록에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조사선이 돼 버렸어. 전부 다 그 윗대 육조 해능 이후부터 전부 조사선이 돼 버린 거야. 조사들의 선 이게 돼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해종고 스님이 이 화두선 깃발을 딱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선사들의 선이 그냥 화두선이 돼 버리는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예? 누군가가 어떤 계기로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화두선, 조사선 이런 게 경덕 전등록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조선 시대 때 선교 양종 판사 뭐 기타 등등 뭐 팔도 도총섭 뭐 선교 도총섭인가 뭐 이런 거 뽑을 때 시험을 쳤잖아요. 시험 쳤는데 그 시험 과목 중에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전등록이야. 전등록을 달달 외워야 돼. 예, 그래야만이 이제 이 답을 쓸 수가 있어.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전등록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가? 이 도론도담에서 살펴볼 부분들은 이 이제 주로 소위 말하는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조계종도 한국 종단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도 선종인데 이 선종의 조계종의 종조가 누굽니까? 종조. 조계종의 종조가 예. 법보단경의 한국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종조. 한반도. 예. 글쎄, 구산 선문을 세운 분 중에 한 분. 처음으로 구산 선문을 세운 분. 진울이십니까? 진울은 고려고 구산 선문은 통일신라 말기. 신라 말기. 깝깝해. 천태지 선상가? 그 양반은 중국 수나라 때 사람인데 무슨 이거 뭐 지금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스님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막 나와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지산파 도의스님이 조계종의 종조거든요. 예. 근데 쭉 내려오다가 태고보우 고려말 태고보우 스님이 이제 중천조 중간에서 이제 중흥을 한 스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었어. 누구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보험은 사라지고. 예.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이제 중천조로 되어서 쫙 내려왔는데 계보가 내려오다가 성철 스님이 어느 날 81년인가 82년인가 막 80년대 초에 야, 보조국사 진울은 우리 선문의 뜰에 도단한 독수인이라, 독나무인이라 이렇게 정천벽력 같은 말씀을 딱 하시고 나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따져 보니까 이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했어. 이 선문에서 깨달음은 몰록 깨달음과 수행 닦음은 도노돈수가 되어야 된다. 도노돈수가 안 되면 다 짜가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한 보조 스님은 보조 진울 스님은 의문의 일패. 예, 의문의 일패. 그 일패로 인해서 짜가로 몰리게 된 거예요. 짜가. 예? 짜가로 몰리게 되니까 이 뭐 발칵 뒤집어진 데가 어디겠습니까? 조계종에서 박박 뒤집어졌어요. 예, 그 선언을 듣고 발칵 뒤집어진 데. 조계산 송광사. 거기서 수선사가 만들어졌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주석을 오래 하시면서. 그러니까 열씨 뭐 송광사 그 예. 명당 자리. 보조국사 진울 스님 이후에 16국사를 배출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성보사찰인데. 이 아무래도 이 영감님이 망령이 났다. 이 우리가 이걸 밝혀야 된다. 가야산의 여천지 동행 지지와 송광사의 대명 지지의 어떤 그 지기의 충돌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양서를 지지하는 도노 돈수를 지지하는 스님 학자들, 도노 점수를 지지하는 스님 학자들 이 대판 붙은 거야. 예.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고 그 해인산 합천의 어떤 지기가 세냐, 송광의 지기가 세냐,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붙었는데 송광사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대단합니다. 산세에 가보시면 알지만 와, 그 대명 지지입니다. 거기는 이 스님도 학승이 많아. 예, 학맥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숫자로나 보나 또 뭐 기타 등등 뭐 소위 말하는 권력으로 보나 권위로 보나 이 성철 스님 쪽이 뭐 원사이드하게 우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광사의 이 학맥을 이렇게 이어오던 스님들이 불학의 학맥을 이어오던 스님들이 방어를 잘해요. 방어를 잘해. 예, 방어를 잘했어. 이 종교 이 조계종에서도 동서에 어떤 그런 지역 갈등이 있었는가요? 그러면? 합천 해인사가 북쪽이라고 보면은 순천 송광사는 남쪽이니까 남북의 대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무성부 예, 일단은 무성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등록의 영향이야 이게. 결국은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전등록.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육조단경, 법보단경 거기에도 이제 스님들에 따라서 육조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노돈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노 점수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양쪽을 다 말씀하셨다. 뭐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등록을 한편 하면서 육조 스님의 이제 육조 단경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문제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쉰내가 풀풀 나는 이 차 한 잔의 도론도담을 끝까지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한 50분에서 100분 혹은 또 좀 좁게 잡으면은 한 2-30분 이렇게 이제 이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나름대로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바람의 금경님이나 우리 자유한국님 같은 고수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이런 말씀이 또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이 가르침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런 이 선 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뭐 이런 스님이나 학자들 뭐 이런 분들 혹은 뭐 거사님들 보살님들 이렇게 보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뭐 이렇게 요 또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마디 던져 주세요. 그냥 예, 한수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사님 전 등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포문을 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전 등록에 관한 이 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괜찮습니다. 뭐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아무래도 구독자도 늘고 또 이것이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도를 구하는 어떤 그 상구보리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많이 열리게 되면 또 이제 좀 같이 모여서 또 의논하고 또 이런 지금 해운대처럼 이런데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데 이런데도 어떻게 한기퉁님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2박 3일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불교 내지는 어떤 뭐 법보단경 쪽으로 이제 가닥을 방사님이 잡으셨으니까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 많은 제야의 고수님들이 이 댓글을 달아주셔 가지고 제 소망은 이 해운대 이 파라다이스 호텔 아니면 주변의 어떤 호텔에서 방을 하나 잡아갖고 한 뭐 2박 3일 안 그러면 뭐 좀 형편이 되면 뭐 3박 4일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절차 탕마하는 그런 아주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